어려운 과학 기사를 쉽게 풀어보는 과학 기사를 부탁해 과기부 순서입니다. 이 우주툰이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과학 커뮤니케이터 박성경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과학 기사를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다가오는 5월 19일 발명의 날을 맞아 발명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네,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왜 발명의 날이 5월 19일이 됐을까요? 네, 우리나라에서 발명의 날이 5월 19일이 된 이유는요. 1441년 5월 19일에 조선 문종이 측우기 실험을 처음으로 진행한 날이기 때문인데요. 측우기 아시죠? 네, 이 원통형으로 생긴 비의 양을 측정하는 기구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측우기는 비의 양을 정확히 측정한 세계 최초의 기구로 그 실험 기록이 세종실록에 남아 있는데요. 이 뜻깊은 날을 기념해 우리나라는 1957년에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네,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네. 이 비를 세계 최초로 측정한 기구라고 하니까 더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올해 발명의 날은 더 특별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올해는 바로 발명의 날 60주년, 다시 말해 환갑을 맞는 해인데요. 이를 기념해 특허청에서는 선조들의 우수한 발명품을 현대특허 기준으로 재평가하는 명예특허 심사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심사 대상은 아자방온돌, 금속 활자를 활용한 인쇄 방법, 자경루, 앙부일구, 거북선과 측우기 등 총 15점에 이르는 전통 발명품인데요. 이번 심사는 특허법상 특허 요건인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발명품을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대동여지도 작성 방법을 제외한 14점이 최종 명예특허 등록 대상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종 등록된 발명품은 오는 발명의 날 기념 행사에서 선조 우수 발명품 기획 전시회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이 선조들의 창의적인 업적을 명예특허 심사를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관점에서 조명해서 더 흥미롭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처럼 오랜 역사 속에서 보면 이 누군가의 발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편리한 삶, 편안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인류 최초의 발명품이 무엇인지 짐작가시나요? 글쎄요, 인류 최초의 발명품은 잘 모르겠지만 왠지 그 선사시대나 구석기 시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발명품은 바로 이 손도끼인데요. 손도끼는 약 260만 년 전에 에티오피아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류 최초의 발명으로 꼽히는 손도끼는 인류의 조상인 호모 하빌리스나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인류 역사 속에서 우리 획기적인 발명을 꼽는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저는 인류 문명의 토대를 마련해준 문자를 꼽고 싶습니다. 정보를 기록하고 보존을 가능케 한 문자는 인류의 문명과 역사를 바꾼 아주 중요한 발명 중 하나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 한글도 빼놓을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 국민들은 어떤 발명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나요? 네. 특허청이 지난 2021년에 인류의 건강을 지켜온 10대 발명품 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17.5%가 백신을 1위로 꼽았는데요. 전염병으로부터 인류를 지켜온 가장 결정적인 발명이라는 데 많은 분이 공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 백신의 중요성을 실제로 체험하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코로나19 팬데믹이 닥쳤을 당시 바탈린 카리코 박사, 드류 와이즈먼 박사는 mRNA 백신을 개발해냈는데요. 기존 백신이 바이러스의 일부 단백질을 직접 주입해 면역을 유도했다면 mRNA 백신은 우리 몸 안에서 항원 단백질을 직접 만들어내도록 설계한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었습니다. mRNA 백신 개발로 더 강력한 면역 반응을 얻고 변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이 됐는데요. 이렇게 세상을 바꾼 획기적인 발명 가운데 최근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AI 기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AI는 단순 반복 작업은 물론 사람이 하기 어려운 복잡한 분석이나 판단까지 대신해주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속 음성 비서, 자동 번역기, 자율주행 기능처럼 우리 일상에서도 AI 기술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의료 분야에서는 AI가 환자의 증상 데이터를 분석해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거나 맞춤형 치료를 제안하는 데 활용되면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상을 구한 위대한 발명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기상천외한 재미있는 발명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작은 호기심에서 출발한 이색 발명품들도 많은데요. 지난 1월에 열린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인 CES에서 공개된 발명품이 전 세계인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먼저 태양전지가 장착된 스마트 헬멧입니다. 이 스마트 헬멧은 태양빛에만 노출되면 별도의 충전 없이도 스피커와 마이크를 휴대전화에 연결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습니다. 또 언뜻 보면 헤드폰 같지만 카메라가 달린 귀지 청소기도 있었습니다. 어디에서나 탄산수 제조가 가능한 물병용 캡까지 실용성과 편리함을 두루 갖춘 발명품들이 세간의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발명은 우리의 일상을 편리하게 만들 뿐 아니라 인류의 위기를 극복하고 시대의 혁신을 이끌어온 위대한 업적이 아닌가 싶은데요. 앞으로도 발명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네, 그 귀지 청소기 저도 한번 꼭 써보고 싶네요. 네. 자, 이렇게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또 어떤 새로운 발명들이 이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거기에는 이 왜라는 작은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